헬로 여러분 반가워요. 천학인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6번째 강의로 STP 마케팅 전략입니다. 자, 여기서 STP는 뭘 얘기하냐면 시장 세분화에 대한 그 단계로서 첫 번째가 시장 세분화 마켓 세그멘테이션에서 S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세분화. 두 번째가 표적 시장 타겟 마켓에서 타겟 T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마켓 포지셔닝 해서 P. 이 세 가지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장 세분화는 특정한 그 시장을 구매자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몇 가지 방법을 가지고 세분 시장의 특징을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표적 시장은 타겟 마켓은 그 세분 시장의 그 매력도를 평가해서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마켓 포지셔닝 시장 위치는 경쟁적인 시장에서 위치 선정과 그 또 적절한 마케팅 믹스를 창조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장 세분화 마켓 세그멘테이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어떤 기업에서 그 어떤 상품을 또는 제품을 모든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제공한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점점 발달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욕구다, 또 각 개인의 그 구매 행동이 선호도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가 지역적으로도 넓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도 각각 소비자들의 욕구나 선호도, 또 위치, 그 상황, 구매 상황 등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전체 시장보다는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세분 시장을 통해서 공략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세분 시장을 선택하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럼 시장 세분화 요건과 절차는 뭔가? 시장 세분화에 있어서 가장 먼저 결정해야 될 사항이 바로 시장 세분화가 필요한가, 그리고 그 경쟁자의 그 시장 세분화에 따른 표적 마케팅이 필요한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장 세분화 요건은 보통 4가지 정도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제품 수명 주기입니다. 여러분, 제품과 상품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제품은 무엇이고 상품은 무엇이죠? 네, 여러분 각자 좀 찾아보고 연구를 하기 바라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품은 직접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 제품이고, 상품은 생산을 하지 않는데 다른 그 제품들을 가져다가 판매하는 것이 바로 상품입니다. 직접 생산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이 바로 상품입니다. 자, 그럼 제품 수명 주기,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은 보통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런 단계를 보이게 되는데, 최초의 도입기에는 물론 제품에 대한 경쟁 브랜드가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소비자의 욕구도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굳이 세분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 세분화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장기나 성숙기에 이르게 되면 시장 세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는 시장 세분화 요건으로 시장의 규모가 있습니다. 자, 시장이 규모가 커지면, 시장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면 소비자 욕구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그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시장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는 경쟁 브랜드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 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제품 개발이 필요한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비자 욕구입니다. 자,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 시장 내에서 소비자 욕구가 한 가지 상품으로만 그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다면 시장 세분화는 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소비자들의 니즈가 점점 다양화질 때, 이때는 시장 세분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경쟁 브랜드의 수입니다. Competing Brands. 이 경쟁 브랜드 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시장 세분화가 필요하겠죠. 시장 세분화를 하지 않게 되면 그 회사는 그 시장을 구성하는 구매자들의 가장 공통적인 욕구를 빨리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마케팅을 우리는 undifferentiated marketing, 비차별적 마케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스케일 오브 이코노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 시장이 성숙하고 시장의 욕구가 다양해지게 되면 이러한 비차별적 마케팅은
자칫하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 브랜드가 많아지면 시장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시장 세분화의 절차입니다. 첫 번째, 시장의 대상이 되는, 세분화의 대상이 되는 상품 시장을 선정하고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시장 세분화를 하기 위한 기준 변수가 무엇인가를 선정하는 것이에요. 자, 시장의 그 세분화 기준 변수에 따라서 시장 세분화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선정한 그 시장 세분화 기준 변수에 따라서 시장 세분화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표적 시장 선정을 위해서 각 세분 시장의 매력도를 분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표적 시장 선정을 위해서 자기 그 기업에 가장 적합한 세분 시장을 표적 시장으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앞에 설명했던 시장 세분화의 요인 네 가지가 왜 필요한가 또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시장 세분화의 절차도 지금 도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시장 세분화 절차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시장 세분화의 기준. 자, 시장 세분화는 모든 상황에 다 딱 들어맞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품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세분화 기준이 되는 것이 또 다른 상품이나 제품에 대해서는 효과적이지 못할 그럴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시장 구조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변수를 결합해서 세분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자, 기업이 경쟁하는 그런 다른 타사보다도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체 시장 가운데 고객 집단을 명확하게 한 후에 그들의 충족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장 세분화의 기준화 변수들은 지리적인 변수, 인구 통계학적인 변수, 사회심리학적 변수, 행동적 변수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장 세분화가 유용하게 되기 위해서는 세분 시장이 갖춰야 할 특징은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측정 가능성, measurability입니다. 세분 시장의 규모와 구매력은 측정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그 규모가 커야 합니다. 두 번째, 접근 가능성입니다. accessibility. 세분 시장에 효과적으로 도달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실질성입니다. substantiality.
세분 시장이 하나의 시장으로서 충분히 크거나 또 수익성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네 번째, 행동 가능성, actionability. 세분 시장을 유인하고 또 실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는가, 행동이 가능한가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시장 세분화의 기준으로 첫 번째, 지리적 변수를 살펴봅니다. Geographic Segmentation입니다. 이 Geographic Segmentation은 국가 또는 지방, 도시 이런 지역에 따라서 소비자를 세분하는 것입니다. 또 이 Geographic Segmentation은 다른 세분화하는 방법보다 시장을 구분하는 것이 훨씬 용이합니다. 또 각 지역마다 소비자들 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에 더욱더 효과적인 세분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리적 변수만 가지고 소비자 구매 행동의 차이를 밝히고 규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두 번째, 시장 세분화의 기준으로 인구 통계학적 변수가 있습니다. Demographic Segmentation입니다. Demographic Segmentation은 성별, 나이, 연령, 가족 구성원 수, 가족 생활 주기, 소득, 직업, 종교, 인종, 국적, 여러가지 그런 인구 통계학적 변수를 기초로 해서 시장을 몇 개의 집단으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인구 통계학적 변수로 첫 번째는 나이와 생애 주기입니다. 소비자의 욕구는 연령, 나이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소비자들은 그 욕구와 구매 행태가 나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또 결혼했는가의 그런 여부 등의 생애 주기 단계, 라이프 사이클 스테이지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나이나 생애 주기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런 욕구를 파악해서 그 연령대에 맞는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두 번째, 성별입니다. 젠더. 이 젠더는 화장품이나 또 헤어 디자인, 의류 또는 잡지 이런 산업에서 많이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로 들어와서 양성 평등 또는 여권 신장 또 여성들의 사회 참여로 인해서 여성들의 구매력 또는 영향력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성별의 구별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인컴, 소득입니다. 인컴은 소비자의 욕구나 구매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입니다. 소득 차이 때문에 구매 의사나
영향력이 크게 다르다는 겁니다. 따라서 소득 차이는 확실한 세분화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광산업에서도 소득 세분화에 따른 운영이 매우 필요하고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가족 규모 또는 직업, 교육 수준입니다. 패밀리 사이즈, 가족 규모는 요즘은 싱글족, 1인 가족이죠. 또는 부부 두 사람 가족, 또 자녀까지 있는 그런 가족, 또는 3세대가 함께 사는 가족, 이렇게 여러가지 규모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소비 행태는 또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직업이라든지 교육 수준에 따른 그런 차이도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표는 가족 생활 주기와 구매 행동에 대해서 구매 패턴과 주요 구매 품목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가족 생활 주기에 따라서 어떻게 구매 패턴과 구매 품목이 다른지 바뀌는지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시장 세분화 기준 중에 세 번째는 사회심리학적 변수입니다. Social Psychology Segmentation입니다. 이 사회심리학적 변수는 구매자들의 사회계층이나 또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또는 그들의 개성에 따라서 또 많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소셜 클래스, 사회계층. 사회계층은 소득, 직업, 재산, 교육 수준 이것들이 반영된 복합적인 개념이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사회계층이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으로 일반적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계층이 시장 세분화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자, 라이프 스타일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는데 보통 개인의 행위, 그들의 관심, 또 의견, 자,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개성입니다. 퍼스널리티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성 있게 지속적인 반응을 하도록 하는 개인의 독특한 심리적인 특성을 우리는 퍼스널리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개성에 맞는 그 브랜드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시장 세분화 기준으로서 행동적 변수가 있습니다. 구매자들에 대한 제품의 그 지식이라든지 태도, 반응 이런 것들로
각각의 집단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 세분 시장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좋은 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첫 번째, 구매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이 언제 상품 구매에 대한 상황을 떠올리고 언제 구매를 하게 되고 언제 구입한 상품을 사용하게 되는지, 이러한 구매 상황이 또 변수가 되고, 두 번째, 그들이 추구하는 편익, 이익이 되겠죠.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그들이 얻고자 하는 편익, 베네핏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편익의 차이에 따라서 소비자들을 차별적 집단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이용 경험이죠. 그 상품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가. 이용 경험이 없는 소비자, 또 과거에 이용한 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 또 앞으로 잠재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 처음으로 구매해서 이용하는 소비자,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용 정도입니다. 자, 시장은 상품의 사용 정도에 따라서 소량 사용자 집단, 보통 사용자 집단, 대량 사용자 집단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대량 사용자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숫자는 적을 수 있지만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대단히 높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회사는, 기업은 그 상품의 대량 소비자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공사에서도 주요 고객을 단골 고객으로 하기 위해서 상용 여행자 또는 상용 고객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백화점도 각각 보면 이 명품 코너라는 곳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명품 코너를 이용하는 그 구매자들은 많지는 않아요. 한 5% 이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비하는 그 소비액은 전체 매출의 한 95%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들이 진정한 고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충성도, 로얄티입니다. 그 자기 제품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서 시장을 세분화하는데, 고객들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작성을 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고객과의 주문과 커뮤니케이션을 통일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표는 일단 레스토랑 시장에서의 시장 세분화에 대한 구분하는 표입니다. 기준과 시장 세분화, 가격, 접근성, 맛, 여러 가지 레스토랑의 시장 세분화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 세분화를 통한 그런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